그때 아르바이트 왔던 친구들인데 예, 감전됐죠. 그 오디오맨 그 사고 이거 바로 그만두고 KBS 쪽으로 오줌도 안 는다고. 저 대한민국에서 방송하는 방송국 다 와 있더라고. 뭐 라떼는 얘기가 되겠지만 뭐 그 당시 뭐 노동법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사실 법률 그 글자만 있는 거지. 2007년 태풍 나리는 진짜 저한테는 거의 끔찍한 기억이었거든요. 제주도 이제 더 이상 태풍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제 이런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제주 전국의 최고 미남, 제주 전국에 가장 오랫동안 엔지니어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신, 지금도 현역에서 뛰고 계신 중계차, KBS 중계차 하면 또 중계차에서 가장 또 오래된 그런 경험을 가신 엔지니어 선배와 함께 태풍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선배님. 반갑습니다. 말로 오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엔지니어 생활하신 거죠? 지금 87년 1월 1일부터니까 네. 나는 날짜 계산하기가 좋아. 우리 동기가 1월 1일자로 입사해가지고 지금 뭐 36년인가? 우리 좀 있으면 40년 채우시겠네요. 그러니까 정년 퇴직하신 거죠 지금? 한 2년 작년에 3월 30일까지 근무했으니까 정년 퇴직해가지고 지금 2년째 근무 중. 그러면 지금 그 중에 40년 가까운 엔지니어 생활 중에 중계차 감독을 한 몇 년 하신 것 같습니다. 중계차 감독도 한 10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거기 와서 이제 밑에 영상, 오디오 이런 것부터 거쳐가지고 하면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 10년 이상이요. 그러니까 중계차 감독 중에 아마 제일 오래 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TV 중계차가 뜨면 보통 몇 사람이 이 엔지니어가 몇 명? 기본적으로 우리 감독, 비디오, 오디오, 그 녹화는 이제 녹화도 하면서 마이크 레이브도 하거든. 그거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보조들 현장에서 이제 카메라 케이블 설치해주고 장비들 이제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 알바들 이제 1명, 2명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엔지니어 4명. 이제 거기에 이제 스태프들이 카메라 감독이 또 두세 분 붙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4대 설치하면 카메라맨 4명. 4명이 있어야 되고. 뭐 6대 설치하면 카메라맨 6명. 거기다 보조 한 2명. 그러니까 한 번 중계차 가면 한 20명 가까이는 뭐 왔다 갔다 하죠. PD까지 다 하면. 또 우리가 화면에서 볼 때는 이제 취재기자 1명이 그냥 사투를 벌이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한 20명 가까운. 하다못해서 저 뉴스 할 때 1분 한 번 참여하더라도 기본 10명 이상은 가야 돼. 왜냐하면 1분 참여한다고 MC 하나 딱 서 있으면은 MC 한 명에다가 이렇게 몇 명, 한 3~4명 가면 되겠네. 이게 아니거든. 차도 중계차 가야지. 또 예비 발전차 가야지. 스텝차 가야지. 그래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거든. 차량 운전자까지 또 필요한 거니까. 그럼. 중계차 하나만 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발전차도 있어야 되고. 그래, 또 예전에는 스텝들이 발전차가 타고 있는 있었지. 차가 예전에. 있어야 되니까. 보통 근데 카메라는 또 한 태풍의 경우 한 4대씩 설치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4대는 설치 안 하고 한 2대 정도 설치하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카메라가 6대 있는데 기존에는 카메라가 기본 카메라가 넉 대였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대만 설치하는데도 이게 태풍이 한번 와가지고 밤새가지고 치다 보면은 카메라가 막 물에 젖어요. 이게 아무리 저 옆에 비 한 방께 숨거나 뭐고 해도 물 조금은 카메라 렌즈 쪽에다 물 들어가가지고 뽀얘져가지고 카메라가 안 보여. 그럼 아까 2대 썼잖아. 2대 남아있고. 카메라를 교체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송 안 하는 쉬는 시간에 교체해가지고. 그리고 쓰다가 젖은 거는 또 다시 저 안쪽에 나가지고 좀 말리다가 마르면 다시 또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보통 한번 태풍 나갔다. 자, 중계차 떴다. 그러면 최대 한 며칠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는데 지금은 가면 한 2~3일이면 끝나가지고 이제 대부분 다 철수를 하는데 예전에 2000년도인가 우리 백두에서 한라까지 해가지고 백두산 꼭대기 가가지고도 그때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있었죠.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백두산 꼭대기하고 한라산 백록담. 제주도는 한라산 백록담하고 그다음에 성산 일출봉. 그래서 한라산 백록담도 백록담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했었거든. 근데 그때 거기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중계팀들이 와가지고 설치를 했었고 우리 중계차는 성산 일출봉 있는 데 갔었거든. 저도 기억나요. 그때 제가 갔었습니다. 방송 끝냈어. 딱 끝냈는데 끝나면서 그때 추석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더라고. 끝나면서 바로 또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우리 거기 가가지고 한 2~3일 있었다가 태풍 온다 그래가지고 다시 제주시에 우리 태풍
중개 장소 네. 제주 업판장에 그 위판장으로 그러던데 네. 거기 가가지고 또 한 3, 4일, 4, 5일 있었어. 그래가지고 중개차 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추석 때도 집에 못 가고 그때 한 일주일 정도 밖에서 그냥 막 살다가 일주일 내내 그냥 출장 거기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었다는 그냥 얘기죠. 밖에서만 살았지 뭐. 저도 그때 선사주보 기억나네요. 왜냐하면 이제 줄을 백록담에 보내고 이게 이제 혹시 백록담이 안 터질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예, 일출봉까지 갔었는데 저도 그때 예비로 그때 마이크 잡느라고 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아까 위판장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주 KBS의 태풍 중개차의 명소는 사실 제주시 수협 위판장이었죠. 위판장. 예. 나도 처음에 와가지고 거기서만 축장하다가 이제 또 너무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저 모 국장님이 이제 또 그림이 좀 너무 밋밋하지 않나 그렇죠. 조금 활기찬 그림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이제 이렇게 찾으러 다녔던 것 같더라고. 그 수협 위판장을 근데 왜 처음에 그 장소를 가장 좋은 장소로 선택을 했을까요, 선배들이? 그 시절에 네. 일단 우리 저 장비가 열악한 걸 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다 광캡을 내 가지고 예. 중개차 가면 광캡을로 바로바로 그냥 설치해서 방송이 가능한데 그때는 그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게 있거든. 네, 그렇죠. 이 동그란 접시 같은 거. 접시 예. 같은 거. 일반인들도 보면 다 알 텐데 위성 안테나 같은 네. 거. 그러니까 중개차에 그게 기본적으로 하나씩 있어요. 또 제주도엔 그거 하나밖에 없어. 지금은 주예비로 해서 그 하나씩 더 설치해서. 그 마이크로웨이브란 그 그렇지. 접시 같은 안테나가. 예. 근데 초창기에는 그 큰 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주예비도 없어. 그냥 그거 하나야. 그게 그거 하나 고장나면 해가지고 중개차가 아무리 가도 중개를 안 못 돼.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때는 광케이블이라는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제주시에 있는 KBS가 보유해야 돼. 그러니까 제주시 내에서 바닷가에 가가지고 KBS를 볼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었거든. 그거는 전파가 그냥 직진으로만 전파로 간다. 직접 예. 봐야 되니까. 예. 직선으로만 가는 특성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예. 곡선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직선으로 바로 줘야 되니까 가서 제주시에 우리 저 도청 옆에 그때 KBS 있을 때 예. 제주시는 철탑이 보여야 돼 일단은 가가지고. 그래서 예. 그 건물 옆에 있는 건물이 옥상에 올라가면 제주시가 보였거든. 그리고 또 설치하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그 태풍 중계니까 안테나가 크잖아. 이게 커. 이게 막 옛날 거라서. 근데 이거를 고정을 할 수 있는 데 가야 되거든. 왜냐면 벌판에 가서 고정해도 바람 불면, 태풍 오면은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 그래서 예. 건물 같은 데 이런 데 올라가서 옆에 잘 묶을 수 있는지 그걸 봐야 되거든. 그래서 거기가 최고였어. 초창기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가가지고 옆에 일로저로 막 꽉꽉 다 묶어놨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하게 된 그 거야. 위판장이 가장 안정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장소였다. 예. 그러니까 제일 큰 건 안정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이었지. 그때는 거기 말고는 여건이 별로 이제 다른 데는 보이는 데가 있긴 한데 일단 고정이 안 되고 사람이 서가지고 방송할 수 있는 여건들이 거의 안 됐어 그때는. 여건이라 하면 아까처럼 전파 그 전파가 안테나로 바로 안테나가 직접적으로 와야지. 연결될 수 있는 장소. 그렇지, 그렇지. 그게 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태풍이 와도 일단 이게 태풍이 낮에만 오는 게 아니거든. 밤에도 오고. 오죠. 예. 근데 저기 외곽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경치는 좋고 뭐 파도는 막 큰 것 같은데 밤엔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하죠. 아무것도 안 깜깜해가지고. 보이죠. 예. 근데 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조명도 설치 못하지. 그런데 벌판에 가면은 뭐 위험해가지고 어떻게 설치를 해. 그래서 카메라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위판장 같은 경우는 건물 옆이니까 또 조명도 거기는 저 부둣가니까 하나씩 들어와 있거든. 그래서 밤에 하더라도 그쪽에다 카메라 비치면은 그래도 파도가 이렇게 찰랑이는 건 보일 정도였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여건을 찾게 된 거지 뭐. 근데 왜 그 좋은 장소를 놔두고 서귀포로 이제 옮기기 시작했을까요? 근데 그게 위판장이라는 데가 그 시설을 보면 알겠지만은 너무 내향이라 가지고 예. 그러니까 안전해도 너무 안전해. 근데 왜냐면 우리 저 지금도 왜 태풍 중계하는 데들 중개사 참여를 전국적으로 다 참여하잖아. 보면은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아주 진짜 살벌한데 그림이. 근데 다른 지역 참여하는 데들 보면은 거기도 보면 다 부둣가에서 참여를 하거든. 근데 항상 태풍 온다고 하는데 보면은 뒤에 그림을 보면은 다 파도가 잔잔해. 잔잔하죠. 다 방파제 안쪽이니까. 그렇지. 예. 다 방파제 안쪽으로 가버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때 그렇게 하다가 진짜 지금은 뭐 퇴직하신 분인데 뭐 국장님이 그림이 너무 잔잔하다. 네. 좀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찾게 된 게 이제 다른 데로 찾다가 지금 요새 하고 있는 그 장소로 옮기게 된 거지 뭐. 뭐그 전에 그 지금 하고 있는 지금은 명소가 된 서귀포 법한포구 가기 전에 그러니까 서귀포항에서 동쪽에 있는 자구리 해안을 그러니까. 처음 선택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희생양으로 제가 그때 MC
이 마이크 중계를 잡았었는데 하마터면 제가 그냥 죽을 뻔했었거든요. 그때는 현장에 안 계셨죠? 아, 그때는 내가 잠시 저 중계 감독을 내려놓을 때인데 그때는 내가 진급을 해가지고 저 광주로 발령 나가지고 갔어. 그래서 광주하고 순천에 한 1년, 한 14개월 정도 거기 근무를 했거든. 근데 마침 그때 그 사고 소식 들으셨어요? 아, 들었지. 나도 광주에 있는데 여기 사고 났다고. 광주에서 카메라 2대, 거기 중계차도 있는데 카메라 2대 빨리 제주도로 내려보내라고. 여기 있는 카메라 다 죽었다고. 큰일 그 났다고. 파도에 다 그냥 다 완전히. 망가져. 왜냐면 이게 장비가 일반 민물 같은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말리면은 복구가 되는데 이 우리 전자장비 같은 경우는 짠물에 쥐약이 짠물에 바닷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건 폐기 말고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복구가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그때 감독 선배님이 내가 중계차 감독이었다. 그 장소를 자구리 해안으로 가자라는 다른 동료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시절에 내가 감독이던 시절이니까 다른 동료들보다도 내가 그런 데를 안 가. 왜냐하면 일단은 태풍 중계 첫 번째가 뭐냐면 안전인데 안전하고 또 하나는 방송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돼. 근데 그 자구리 같은 경우는 일단 안전으로는 굉장히 취약하더라고. 왜냐하면 진짜 태풍이라는 거는 평상시에 현장 답사갈 때는 우리 날씨 좋을 때 가니까 현재 그 현장 상황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가면은 뭐 여기 카메라로 잡으면 그림도 아주 그냥 멋있게 잘 나오겠다 생각하는데 그림이 아주 리얼하게 근데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방송을 하니까 생각을 해야 되거든. 태풍 방송을 하러 가는 거지 우리가 무슨 경치 잡으려고 그렇죠. 경치 좋은 데 가려고 해서 그 중계 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태풍이 왔다고 가정을 해야 돼. 진짜 비바람 쳐가지고 태풍이 몰아쳤을 때 여기 서가지고 지금 방송이 가능한지 그걸 확인해야 되거든. 근데 그때는 그거를 조금 놓쳤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절대 그런 데 안 가. 그리고 두 번째는 가보니까 태풍 중계차하고 현장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케이블을 굉장히 멀리 끌어야 돼. 근데 이게 평상시 방송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뭐 축구 중계하거나 뭐 야구 중계하러 가도 굉장히 케이블을 막 200m, 300m 씹으니까 가능하지. 근데 문제는 태풍 같은 경우는 그게 멀어버리면은 현장에서 먼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중계차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지 못해. 즉각적인 대응이 힘들다. 그렇지. 왜냐면 사고라도 나면은 빨리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철수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멀어버리면 가다 보면 벌써 다 상황 끝났는데. 그때 저도 절대 그런 데 내 장소를 안 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기억이 좀 아찔한데 그때 생방송 30분 전이었거든요. 스탠바이 중에 저는 바다를 등지고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카메라 감독하고 이제 그 감독을 도와주는 오디오맨 2명이서 저를 보고 있었고, 근데 갑자기 뭔가 뒤에서 저를 꽝 치는 거죠. 와, 근데 파도가 아마 그냥 저를 휩쓸고 갔으면 그냥 저는 이제 저 세상 사람이 됐을 텐데, 그때 그때 앞에 차량이 하나 주차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짱 부딪히면서 뭔가 난 붙잡아야 되는 그 반사적인 생각밖에 안 나가지고 뭘 하나 딱 붙잡아야 하는데 그게 차량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붙잡았으니까 휩쓸려 가지 않았지만 그거 못 잡았으면 파도에 그때 진짜 큰 인명사고 날 뻔했어요. 나도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저 카메라 감독한테 그때 파도가 몰고 오면서 마침 들어오는 파도가 세게 치니까 거기 또 담벼락이 있더라고. 그 반대 방향으로. 네, 있죠, 담벼락. 파도 치면서 사람들이 담벼락까지 넘어가 들어갔더라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다음 파도가 물이 빠질 때 이제 사람들이 끌려나가는 거예요, 파도로. 근데 담벼락으로 넘어온 게 다행이야. 처음에 파도가 세가지고 넘어오니까 그 다음에 끌려가면서 이 담벼락이 사람들을 막고 있는 거라. 그리고 또 다행인 게 한번 설치하면 카메라 케이블 있고 오디오 마이크 케이블들 있고 또 이제 조명 케이블도 막 끌고 가 있거든. 그러니까 케이블들이 많으니까 샥 끌려가니까 지들 겁나니까 다 케이블 붙잡고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중에 하나 조금 위험했던 게 그때 아르바이트 왔던 친구들인데 감전됐죠. 그때. 거기서 조명으로 끌고 간 그 케이블에 감전돼가지고 그때 굉장히 위험할 뻔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방송 상황이라는 게 보면 알겠지만은 이 중계할 때 그 설치하는 시스템들이 전원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많이 가 있어가지고 한번 물 먹으면은 진짜 순간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때 진짜 큰 사고 안 난 게 굉장히 다행이에요. 그때. 그렇죠. 사고 규모에 비해서 사실 그럼 피해가 재산 피해로만 그쳤던 건 참 다행이네요. 그때 카메라만 그때 뭐 몇 대 죽었다 뿐이었지 뭐 사람은 전혀 이상 없었잖아요.
그 오디오맨 그 사고 이걸 바로 그만둬서 나 KBS 쪽으로 오줌도 안 는다고 그런 일이 있었죠. 참. 아니, 너무 위험했으니까 그러지. 지금은 치기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그때 생각하면 아찔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근데 그 사고 이후에 그래서 서귀포로 가는 게 맞긴 맞다. 왜냐면 태풍이 좀 남쪽으로 그러니까. 올라오는데 현장의 모습을 더 가까이서 보여줘야 된다. 이 당위성은 맞으니까. 그럼. 서귀포는 가는 건 맞는데 이 자골이 너무 위험하다. 음.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장소를 물색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다 이제 법한포구를 지금 선택하신 건데. 그때가 뭐가 됐냐면은 그때 난 여기 없을 때 이제 그 일 벌어진 거라 가지고 예. 그래서 그 후에 그거 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일로 다시 원대 복구했거든. 예. 발령받아 가지고 제주도로 와가지고 다음에 태풍 중계에 나가게 되니까 나를 다시 또 이제 감독으로 앉히더라고. 그때 우리 또 조직이 네, 그때 또 개편됐어요. 개편될 때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장소를 찾아보라 그래 가지고 마침 또 그때 그 당사자 카메라 감독이 있어요. 예. 당사자였던 그 카메라 감독이 나하고 같이 나보고 마침 저랑 좋은 같이- 장소 있으니까 같이 저랑 좀 같이 다녀보자. 끌려가서 어, 뻔했던 분. 그러니까 같이 저 현장 답사 몇 군데 같이 나하고 다니자. 일단 경치 좋으면서 그리고 방송에는 조금 안전적인 그런데 네. 가자 해가지고 가다가 한 게 거기였어. 법한포구에. 근데 법한포구 근데 하니까 그 전에 사실 법한포구가 분명히 하나의 후보지였는데 왜 그때는 안 하고 그 탈락? 그때는 내가 했을 때는 그 태풍 중계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자는 얘기가 없었거든. 근데 이제 내가 발령 받아가지고 간 사이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갔다 오고 나니까 그럼 서귀포 쪽도 한번 찾아보자. 이제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서귀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파를 KBS로 바로 전파를 쏴야 되는데 한라산이랑 거대한 게 딱 막혀 있는데 어떻게 전파를? 거기 쏘아야 가면은 네. 서귀포에도 이제 우리 KBS 중계소라고 삼매봉 중계소가 삼매봉에 있어. 중계소가 있죠. 예. 그러니까 법한포구 바로 옆에 보면은 산 위에 막 철탑 큰 거 지금 가면 철탑 큰 거 2개 있는 산이 보일 텐데 그게 이제 KBS 중계소거든. 법한포구에서 그게 삼매봉에. 삼매봉 중계소 바로 다 연결이 되나요? 중간에 근데 가로막잖아요. 처음에 네. 가보면은 아마 이제 사람들이 조금 착각할 수 있는 게 이게 있어. 가면은 철탑은 보이는데 법한포구에서 보면 그 삼매봉 산하고 그 나무들 때문에 철탑 끝에만 네, 조금 가려 보이거든. 보이는. 그러니까 네. 이제 일반적으로 처음 중계하거나 뭐 한 사람들은 가면은 이렇게 보고는 저 정도면 방송 안 되겠다. 안 그래. 되겠다. 네. 그러니까 되리라고 생각 안 하거든. 근데 나는 예전에 그 경험했던 게 굉장히 있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저 정도면은 우리 장비 설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고 그 아까 얘기한 그 카메라 감독한테 우리가 한번 중계차 가져다가 한번 시험을 해보자. 내가 보기엔 뭐 거의 90% 이상 될 것 같다. 되겠다. 예. 해가지고 했는데 마침 딱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게 된 거죠. 그때 그 그림으로 보면 그림만 보면 되게 출연하는 기자하고 바다가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 가보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게. 안전한 장소가. 네. 초창기에 가게 되니까 아까 얘기한 그 카메라 감독도 있었고 또 다른 카메라 감독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카메라를 잡는 기술인데 카메라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높이에 따라서. 안전하게 네. 보이고 위험하게 어떤 샷으로 보이기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닷속에 서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거든. 그래서 네. 초창기엔 그런 거 많이 했어. 가가지고 조금 그래도 좀 리얼하게 보여주는 게 낫겠다 해서 카메라 이 설치하다 보면 알겠지만 저거를 좀, 각도. 예. 좀 높이면 되거든. 예. 높여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뒤쪽에 안전한 발을 안 보이게끔 잡아버리면은 뒤에가 확 그냥 또 원래 그 법한포구가 평상시에도 바람만 조금 불면 파도 자체가 굉장히 커 거기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뭐 관광객들이 그 평소에 사진 찍으러 많이 가거든. 네, 지금 완전 명소가 됐죠, 사실. 그러니까. 태풍만 그러니까. 오면 구경하러 가는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가가지고 처음 하면서 이제 완전히 전국적인 명소가 되어버렸지 뭐. 뭐 KBS 중계차 들어간 다음부터 이제 뭐 MBC 비롯해서 아이고, 뭐 말도 많이. 민방 뭐 심지어 각종 종편까지 다 이제 모이는 장소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창기에 처음 우리가 그 해에 중계차 해가지고 그 해에 이제 여름에 이제 태풍 오는 거는 우리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해 내가지고 가보니까 뭐 와 우리 저 대한민국에서 방송하는 방송국 다 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주변에 골목골목 중계차들이 다 숨어있어. 그럼 서로 이게 뭐 싸움 나지 않습니까? 서로 좋은 자리 찾아야 되고 근데 이제 어떻게 그게 조정이 됩니까? 우리 같은 경우 우리가 했던 그 장소가
거기가 이제 그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 횟집이었는데 네. 거기 하시는 그 사장님이랑 가가지고 처음부터 잘 좀 말씀드려가지고 여기 휴대폰 우리가 관계가, 선점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장소를 선점을 했어. 그래서 다음에 아무리 다른 데 가도 일단 그 장소는 이제 우리가 선점해가지고 우리가 썼지. 가장 좋은 장소는 이제. 그러지. 네. 근데 그 다음에도 보니까 다른 방송에서 여기저기 와가지고 하긴 하는데 근데 거기 가보면 알겠지만은 그 법한포구는 우리 KBS가 쓰고 있는 그 장소 말고는 또 태풍 오면 방송할 데가 없거든. 아. 너무 위험해가지고 또 어디 완전히 다 노출돼 있는 상태라 네, 다른 데는. 네. 근데 우리 있는 데는 이제 건물에 딱 있어가지고 그 식당 건물. 네. 그렇지. 네, 5천 개 그러니까 식당 그 건물. 옆에서 네. 이제 그걸 바람막이 하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계속 가능한 거고 타 방송사 같은 경우는 초창기엔 여기저기서 시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한개 방송사인가 다른데 우리 말고 한개 방송사는 지금도 하더라고. 근데 다른 데는 이제 안 와. 왜냐면 방송할 여건이 자기네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방송 기술의 발달 때문에 이제 그 뭐 광케이블도 되고 또 MNG도 있고 하니까 다양한 형태로 아마 이게 또 분산되긴 했을 텐데 그런 원인도 좀 있겠죠. 네. 근데 또 그 해, 그러니까 우리가 법한폭으로 처음으로 중계차를 옮긴 그 해 지역 재난 방송에 있어서도 새로 또 신기원이 열리기도 했는데 그 동안은 우리가 이제 전국 방송할 때 뭐 제주 중계차 연결합니다 하면 중계차 연결 한 번 하고 그냥 리포트 하나 정도 많아야 그 정도에서 끝났었는데 그때부터 그 법한포 갈 때부터는 아예 로컬에서 자체적으로 제주 도민만을 상대로 또 한 20-30분씩 재난 방송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어떻게 무슨 자체 재난 방송을 20-30분씩 하냐. 엔지니어들도 상당히 뭐 놀랬을 것 같은데 그 생각 자체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었습니까, 그래? 원래 방송이라는 게 재난 방송이라는 게 보면 중계 스태프들 나가서 이제 하는 거잖아. 네.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러거든. 아휴, 또 이제 저 태풍 중계 가는구나. 근데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여건이 돼가지고 네.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면은 이제 뭐 가도 이제 쉽게 가는데 근데 실제로 이 태풍 중계라는 게 보면은 막 야간에 하고 막 그러잖아. 뭐 밤새는 경우가 뭐 다반사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는 굉장히 다 부락부락 다 하지. 어쨌든 뭐 방송은 좋아야 될 거고 그렇다고 뭐 다르게 뭐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불만은 가지고 뭐지만은 그래도 하다 보면 또 적응이 돼. 또 사람이 이게 적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이제 뭐 KBS라는 조직 참방 방만 하고 뭐 인력 많아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지만 사실 실제로 점점 인력은 다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도 지금 걱정이라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태풍 중에 나가고 뭐면은 이제 인력이 지금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나도 지금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사람이 없으니까 퇴직했는데도 재고용하는 다시 형태로. 재고용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든. 지금 이 상황인데도 지금 요번에 태풍 올라오다가 이런 소식이 있으니까 이제 인원 구성부터가 이제 골치 아플 거야. 이제 야, 가면은 거기에 몇 사람은 붙어 있어야 되고 여기도 근무 돌아가야 되고 이 인원을 지금 어떻게 가지고 돌려야 될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외제 굉장히 과거에는 또 이제 뭐 라떼는 얘기가 되겠지만 뭐 그 당시 뭐 노동법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사실 법률 그 글자만 있는 거지 실제 뭐 주 뭐 52시간 뭐 이런 게 40시간 이런 게 어디 있었으니까 뭐 그냥 아까 일주일 나갔다 네. 하면 일주일 내내 그냥 집에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아 근데 진짜 저 지금이야 진짜 낮 때는 되는데 내 초창기 근무할 때 진짜 KBS 근무할 때는 야 아침에 2개 조만 있었어 TV조에 A조, B조 해가지고 근데 그때 또 처음으로 중계차 참여가 서울에 생겼어 그때 네. 뭐 전국은 지금이라는 거 아마 예전 분들은 아실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 2개조니까 아침에 7시 뉴스 있으니까 아침부터 출근해 6시, 7시에 출근해가지고 한 개조는 A조가 그러고는 지금은 밤에 9시 뉴스 끝나면 퇴근하는데 예전에는 11시 5분까지 ETV 뉴스까지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그거 끝나면 11시 반이야 퇴근 시간이. 지금보다 방송이 더 많았네요. 그러지. 밤 11시 그러니까. 뉴스가 있었으니까. 네. 아침에 7시 출근해가지고 밤 11시 반에 퇴근해. 하루는. 그리고 다음 날은 아까 얘기한 중계차가 전국은 지금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건 또 전국에 일주일에 6번을 참여해.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참여했어. 제주가. 제주가. 네, 아, 제주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전국에 있는 네, 방송, 네, 돌아가면서. 방송국이 다. 네. 돌아가면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방송이. 아, 다. 동시에? 동시에 다. 9개 총국을 9개 총국 다. 아. 일주일에 6번. 그러니까 하루는 아침에 7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1시 반에 퇴근하고 다음 날은 아침에 또 한 5시 반쯤에 나와가지고 중계차 갔다가 아침 방송 참여하고 들어와가지고 9시 반쯤에 퇴근하고 그리고 다음 날은 또
7시 출근해서 또 11시 반에 퇴근하고. 그러니까 두 개 조만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일주일에 방송 없는 날이 딱 일요일 날 하루거든. 일요일 날은 뉴스만 있으니까 이제. 그 대신 한 팀은 근무하고 한 팀은 이제 그때 중계차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2주에 한 달에 2번 쉬는 거예요. 이제 일요일 날 2번. 근데 나는 그때 이제 신입사원 때니까 아, 방송국은 일단은 방송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필요한 거 아니냐. 근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적응을 해버리니까 근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하고 이제 근무를 했었지. 그때 뭐 1년 365일 뭐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그럼 때였으니까. 그때 얼마나 뭐 했는데 그때는. 뭐 근데 뭐 그 시절이 그리운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시절도 있었다. 그러니까 뭐. 예. 너무 그때 초창기 그래놓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근무하는 시간이 이제는 뭐 어느 정도 근무 아무리 막 뭐 해도 그냥 아니 뭐 그냥 그러려니 네.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그러려니라는 게 사실 태풍한테도 우리가 좀 워낙 우리 관성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태풍 뭐 그래 뭐 오면 뭐 한 2, 3일 고생하면 되지 뭐 사실 이렇게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제주도에서. 저도 96년도 입사해가지고 뭐 태풍을 연례 행사처럼 느끼면 뭐 그런 거보다 있었는데 2007년 태풍 날이는 진짜 저한테는 거의 끔찍한 기억이었거든요. 아유 우리 중계차도 그랬거든. 그때 중계차 갈 때 어땠냐면은 태풍 오기 전에 여기 비가 많이 왔었거든. 중계차로 해가지고 서귀포로 넘어갔어. 넘어가가지고 방송 끝나가지고 그렇게 신기한 건 처음 봤는데 아까 얘기한 그 식당에서 점심 먹으면서 창밖을 보는데 비 오는 게 방향이 보이더라고. 요렇게 이렇게 불고 있더라고. 점심 딱 먹고 나니까 그다음 요렇게 내리던 비가 반대로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완전히 그냥 거꾸로 돼버렸어. 이제 이게 제주도 직통하면 관통하면서 넘어가느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난리 났더라고. 아까 얘기한 우리 저 방송도 그때 마이크로웨브를 설치해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바람이 방향이 바뀌면서 마이크로웨브가 삼매봉에도 철탑에다 2개를 설치했었거든. 그때 주예비로. 현장에 가보니까 방송이 안 된다고 여기 여기 우리 바람이 전파를 날려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불다가 요렇게 불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설치하느라고 철탑에 꽉꽉 묶어놨는데 현장 가보니까 한 대는 날려가지고 철탑 밑으로 떨어져 버렸더라고. 나 그렇게 쓴 거는 처음 봤어. 그래서 나도 웬만하면 이제 태풍 오면은 바람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뭐더라도 현장에 가가지고 뭐 철탑에 우리 안테나 설치한 게 조금 돌아가더라도 바람 불어도 올라가서 이렇게 수정하고 이러거든. 다시 또 이렇게 방향 잡아가지고 하거든. 근데 아까 얘기한 그 나리 때 한 대 떨어지고 한 대는 있었는데 위에 가보니까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때는 바람 부는 게 일반적으로 바람 불 때는 샥 하고 한 방향으로 계속 불거든. 그때는 이게 아니더라고. 한번 불다가 갑자기 우리 저 대포 쏘듯이 쾅 하고 부딪혀. 한참 불다가 또 갑자기 쾅 그러고. 이게 올라가다가 큰일 나겠더라고.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 지금까지 저 태풍 중계하면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은 처음이라. 그래서 그때는 그냥 못 간다고. 그러고는 철수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철수를 했거든. 사실 저희 어릴 때 그 부모님 세대로부터 들었던 그 사라오 태풍 59년도에 그 전설 속의 사라오 때 뭐 이만한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채 뽑혀 나가고 뭐 초가 지붕이 날아가고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그냥 뭐 옛날에 있었던 일인가 보다 했었는데 그거 사실 우리 시대 때 그걸 본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 진짜 겁나가지고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철수해가지고 오는데도 지금 평화로로 이제 우리가 중계차를 다니는데 철수해서 오는데도 그때 막 그랬다니까 야 이거 평화로로 KBS까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때도 막 걱정하면서 가자마자 거기서 막 얘기를 하면서 왔어. 그래서 이거 가면 큰일 날 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 돌아서 가자. 이렇게 제주도 한 바퀴 돌아가지고 가자. 뭐 이런 얘기까지만 했었거든 그때는. 그때가 저가 좀 중견 기자 때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후배 기자들이 주로 이제 중계차를 타고 그럴 때였는데 그날도 사실 태풍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소형 태풍이라고 때 예보가 됐었고. 그러니까. 그때 김태환 지사, 당시 도지사도 뭐 소형 태풍인가 보다 해서 원래 일본 출장 가 있었는데 그냥 돌아오지도 않고 일본 출장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통 태풍 중계차의 논조도 뭐 태풍이 옵니다, 뭐 비 많이 내립니다, 비바람 내린다 이 정도 순이었는데 저는 사무실에 대기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집사람이 집이 침수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중산간이거든요. 중산간 침수된 땅이 아닌데 놀래가지고 가려고 이제 집에 침수가 가서 침수 가서 물은 퍼야 되니까 집을 가려고 하는데 제주 시내 도로가 다 그냥 침수가 돼버려. 완전 엉망돼. 도로 차가 거의 3분의 1만 침수되면 차를 버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얘기가 현실에 나타난 거예요. 가다가 도저히 못 가. 다시 돌아와서 회사에 들어왔더니
그때 다들 때 점심 시간이었는데 다들 뭐 점심 먹고 가는데 갑자기 상황이 현장을 눈으로 보고 왔잖아요. 제가 이런 태풍을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태풍 중계차를 또 물려달라고 하는데 이미 다른 점심 시간 때가 후배들 다 밥 먹으러 갈 때. 그래서 제가 사무실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서 제가 대신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원고를 판가리 한다 그러는데 원고 자체를 왜냐면 기존의 중계차 주자가 바뀌더라도 보통 뭐 강수량 수치만 조금 바꾸고 해가지고 그냥 그 상태 업데이트만 가거든요. 제가 눈으로 봤잖아요. 이제. 시내 나가봤더니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원고 자체를 아예 판가리하고 지금 상태가 되게 위험하다. 그런 경고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나도 이제 우리 친구가 도남동에 살던 친구 있거든. 그 도남천후에 복개해가지고 지금 다 주차장으로 쓰잖아.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 있거든. 아, 그때 자기가 차가 쏟아지는 거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 그 그렇죠. 복개해가지고 네. 조금 이렇게 경사지거든. 네. 거기 주차장이니까 차들 딱 주차했는데 차들이 위에서부터 막 쏟아져 내려오더래 그냥 그 물에다가 막 섞여가지고. 범람이 그러니까 하천 범람이라고 우리가 처음 본 거죠 사실. 거기다가 또 저 우리 모 부장님 있어. 그때 저 퇴직하신 뭐 나보다 뭐 한참 선배님인데 그분이 근데 그날 태풍 오는 날 아침에는 날씨가 그렇게 심하지 그렇죠. 않았거든. 예, 중계차 예. 우리 설치하러 그때 그렇죠. 갔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아마 방심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날이 또 이제 그 추석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벌초도를 하러 또 사람들 그렇죠. 많이 갔어요. 많이. 그분이 이제 아침에 아들내미하고 둘이 저쪽 산 쪽에 있는 벌초하러 갔대 차 가지고 벌초하고 하는데 비는 좀 오더래. 그래 막 차 세워놓고 나왔는데 와보니까 차가 없어졌더래. 나중에 보니까 차가 끌려간 거예요. 차가 쓸려가가지고 차 옆으로 쓸려가가지고 옆에 하천으로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나중에 이거 그 아들 차라 그러던데 그러면 그 상황 다 끝나니까 아들한테 차 다시 하나 사줬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자기 때문에 왔다가 차 없었다.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그때 상황 생각하면 제주도민들한테 태풍은 사실 거의 숙명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긴 하지. 뭐 항상 태풍의 그럼. 처음 받는 장소고 이 태풍이 올라가면 남해안 쪽에 보면 한번 태풍 올라면 인명 피해가 뭐 수십 명씩 막 나고 그럼. 태풍 오는데도 뭐 단란주점 가서 지하에서 노래 부르고 하다가 이제 갑자기 지하 침수돼서 사람이 죽고 뭐 이런 인명 피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제주도는 그러니까 태풍의 규모나 세기에 비해서는 인명 피해는 좀 적은 편이긴 해요. 물론 어쩌면 우리가 태풍의 위험성을 다 도민들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 일단 나가지 말자. 그냥 집에 있자. 뭐 이런 생각들이 되게 강해서 그러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런 게 있더라고. 지형적인 그 환경도 굉장히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복받는 땅이지. 그렇죠. 근데 왜냐면 여기 웬만큼 진짜 비가 많이 온다든지 뭐 태풍 때 이렇게 몰아쳐도 두세 시간 정도만 비가 딱 그치면은 물 자체가 없어지잖아. 근데 아까 얘기한 광주하고 순천에 그때 발령받아서 갔을 때 거기도 태풍 왔을 때 보니까 거기는 물이 막 쏟아져 가지고 오면은 이게 확 빠지지가 않더라고. 네. 왜냐면 평야처럼 이렇게 넓은 땅들이라서 물들이 다 이렇게 정체돼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피해들이 막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사실 제주도에서 한라산에 뭐 하루에 100mm는 사실 기본으로 많이 온다면 오잖아요. 근데 거기 100mm라도 여기는 비 온 것 같지도 온 않은데.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뭐 육지에서는 100mm면 큰일 나죠. 난리가 나죠. 그럼. 그래서 이제 우리 본사 근무자들이 이제 제주도에 100mm 다음에 야 내일 아침 당장 중계차 떠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주문을 하는데 사실 제주도의 특성을 몰라서 그러긴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제주도가 워낙 중산간 개발이 많이 되고 도로가 많이 들어서고 물 빠져야 될 장소들이 이제 점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그런 날이 때 그 난리가 났던 것도 결국 그 물 빠짐 현상이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냐. 이제는 제주도도 이제 우리 지형적 특성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이 생각은 이제 벗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긴 하겠더라고. 요새 그 언론에 막 방송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하천 같은 경우에 예전 같으면은 하천에 가면 막 바위들이 울퉁불퉁한 게 많았었잖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물길을 조금 속도를 조절해 준다 그러는데 하천 정비 사업이 오히려 거꾸로 간 거죠. 지금 뭐 예. 그걸 완전히 매끈하게 해놔가지고 오히려 물길을 비안 보러 더 그냥 완전히 강한 스피드로 물길을, 그냥 확 내려와가지고 밑에 저기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건물이 엄청 많이 지금 들어서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물 고여가지고 먼 지역도 뭐 와가지고 다 건물 지어놓은 상태라서 지금 피해가 어떤 식으로 갈지 이제 모르죠. 이 중산간 개발이라는 게 참 어쩌면 제주도의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지금 되고.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 이제는 진짜. 하천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아까 그 하천 하류 쪽에 하류 쪽에는 뭐 엄청 이게 피해를 복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천 위에다가 주차장 만든다고 도로 만든다고 다 복개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 자연스럽게 그 하천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결국
그러게. 소화 그게- 못 해가지고. 그게 반응이 가장 안 되고. 기본적인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지 이제는. 자, 그러니까 제주도 이제 더 이상 태풍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제 이런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긴 하네. 아, 오늘 그래.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네.